당헌 당규 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관련 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게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이를 비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대표되고 있는 이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 등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그래서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 최고위원도 이 1인 1표제로 비율을 줄여서 사실상 대의원과 거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같게 하는 이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왜 이렇게 속도전을 하느냐,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당원 당규 개정을 근거로 활용 중인 최근 당원 투표가 있었죠. 여기에서 참여율이 16%였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압도적 여론이라고 호도할 수 있느냐. 이 지도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도 최고위원들이 우려를 표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이 사안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표결로 하는 절차를 조금 이제 연기하는 것으로 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원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일반 당원분들은 좀 낯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 당원이 한 표 행사할 때 대의원도 한 표를 행사하면 대의원 표에 한 20배의 가중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이 권리당원 20명의 표와 등가 관계로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 설계를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는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험지라고 되어 있는 취약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TK 지역,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하는 겁니다. 당원분들이 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의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표를 더 그 무게 중심을 두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이게 대의원도 당원이고 권리당원도 당원인데 이걸 20배 가까이 차등을 두는 것이 맞냐. 그래서 계속 그게 낮춰오는 방향으로 논의는 있었고 또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올 때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입니다. 그 이후부터 쭉 당내에는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고 사무총장이 원외위원장 등과도 계속해서 면담 등을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1대1로 귀결을 하되 이 대의원분들이 갖고 있었던 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 개진을 한달지 이런 부분을 TF로 어떻게 예우하고 대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한 17%가 좀 안 되게 그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투표율이 아니라 응답률이 나왔던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의결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좀 수집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 보니까 20%에 미치지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상대적으로 비교적 좀 높은 응답률인 거는 다른 이제 그 답변율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대통령 투표율도 한 50% 남짓한 부분을 또 이제 언급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게 무슨 친명대 무슨 명대 그런 갈등, 대통령의 순방 때 튀어나온 아젠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수도권과 또 호남에 집중돼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 지역이 또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역의 의견을 듣기 힘든 거 아닌가? 친명계에서는 또 중도 확장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여기에 지금 정청래 대표가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찾기 위한 포섭 아닌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애매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당원 주권주의라고 해서 당원들과 그 대의원 간의 표의 그 비율 같은 것들은 이미 한 차례 여기에 대해서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하던 걸 지금도 계속하는 거다.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명계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것은 결국엔 본인들이 룰을 바꾼 다음에 그 과실을 얻었었던 기억이 있는 거거든요. 작년 총선
총선 과정이라든지 이럴 때 있어서 당원 주권주의라는 이름으로써 친문계들이 완전히 밖으로 나가게 됐었던 부분들. 이번에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최근에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있어서도 친명계분이 컷오프 됐었던 부분들도 서로 간의 어떤 명청 갈등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론조사가 16%가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만 또 특이한 것이 민주당은 보통 어떤 조사를 할 때 그리고 투표를 할 때 권리당원으로서 한 6개월 정도 당비를 납부해야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는요. 10월에 당비를 납부한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했어요.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된 뒤에 가입을 한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들에게 더 소구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좀 내부에서 이런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좀 줄이겠다라고 오늘은 발표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속도가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 아까 여기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현주 의원이 작년 총선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추천으로 민주당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저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실의 의중을 최고위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순방을 하고 계시지만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인 갈등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더 강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또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지방선거 경선 룰에 대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50% 비중이었던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경선 룰을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으로 변경하겠다라고 나경원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이 4차 전체회의인가요?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당연히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지도부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에게도 강성 지지층들에게만 소구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특히 최근에 저희 장도연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좀 이게 일파만파 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당원 70%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당 내부의 분열이 너무 커요. 그래서 당을 한 번 더 하나로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은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있었는데 또 장도연 대표가 거기에 가서 본인에게 제안들을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스킨십을 넓혀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70%를 하냐 50%를 하느냐를 넘어서서 저희 당이 지속 가능한 당으로서 비상계엄 1년 정도를 맞아서 새로운 방향성을 저희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망감, 불안감 이런 것들을 잠재워야 이러한 논란들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당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이런 의견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 오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일단 진화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경선 룰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결국 민심을 역행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신 민심을 어떻게 배우라고 그런 게 항상 이제 공천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당에서 당원 그 투표율을 더 높인다고 해서 그게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것 이런 도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천이란 건 당에서 당이 선출하고 선발한 인재들을 국민들께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책임 정치의 일환에서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7대3으로 하든 5대5로 하든 그거는 당에 일임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최근에 국민의힘에 어떤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최근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도 이게 너무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 당원들이
당원들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니 선거를 앞두고 도둑표나 사기꾼표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마다하는 게 정치에 맞느냐라고 또 반문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식의 어떤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당원 비율을 높인다는 인식을 나경원 의원은 최소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분들이 공천이 될 것인가. 지금 중도 합리 아니면 중도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주자들이 과연 국민의힘 안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 보이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사실상 룰 세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변인도 이거는 좀 우리가 아는 내용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좀 불협화음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의견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도, 야도 모두 중도층을 외면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께 다시 보여드려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도연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당선이 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선을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중도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네라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습니다만 결국에는 좀 이제는 캐캐묵어 보이는 친한계와의 갈등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본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조경태 의원이 어떻게 보면 대신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최악, 차악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좀 안 좋아 보이는 당의 어떤 하나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실망하신 것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이야기해왔었던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그리고 친한동훈계로 알려진 분들 같은 경우도 당무감사위원회에 올라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당의 방향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도연 대표도 다음의 정치적인 스텝을 생각한다면 좀 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당대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데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이것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민주당 자당에 대해서 지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도층을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이 대의원제 폐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선거를 치르는데 중도층은 상수입니다. 그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선거는 필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에서는 그런 좀 고민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일단 지지층, 당원들에게 마음을 제대로 얻지 못하면 거기에 중도층이 얹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민주당에서도 과거에 개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당심이 떠났을 때, 당원들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을 때 선거에서 이기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원들을 각자 좀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현안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집권 여당입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뭘 평가하시냐? 대안 세력으로 기능하겠느냐? 그거보다 훨씬 높은 최점폭 기준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감히 지금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코스피 지수 2000선대에서 넘어서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적으로 상법 개정하고 그러면서 코스피가 4천, 지금 5천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으로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정말 신바람 나도록 본인들의 어떤 일상을 사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부동산 정책 마찬가지고 금융 정책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제대로 받겠다. 그 부분으로 능력으로 중도층 마음을 잡겠다는 그런 전략이라면 전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야 정치 현안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